법 강의를 담당한 박정석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제 소개가 간단히 있는데요. 뭐 이렇게 화려한 경력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교수님은 이제 그 노사관계 분야에서 경력이 많으신데 거기에 비하면 저는 그쪽 분야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외한이에요. 이제 다만 행정쟁송법 과목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잘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잘 인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행정법 강의에 관한 하는 단연간 강의를 해왔습니다. 행정쟁송법이라는 건 행정법의 그 하나의 분과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시험 과목으로서는 행정쟁송법이지만 사실은 쟁송법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본적인 행정법 이론에 대한 원칙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감히 여러분 앞에서 이제 행정쟁송법을 잘 말씀드리려고 섰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공무원 출신입니다. 사실은 행정사무관으로서 7년 동안 해봤어요. 법을 집행하는 현장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실제로 법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기본적인 원리를 잘 알아요. 사실 이제 처음 사회생활이 부족하신 분들이 이 법학을 공부하실 때 어려운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장 속으로 돼 있는 거하고 현실하고 어떻게 접목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어렵습니다만 이제 모든 과목이 다 그렇죠. 공부를 충분히 하시면 어느 단계, 어느 경지를 넘어서면 이제 잘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만 이 행정쟁송법은 그 앞서 말씀드린 노동법에 비하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쉬운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노동법이 좀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 뭐 수백 개 넘어서 수천 개가 존재하겠죠. 법률. 그 법률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가 가능한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눠집니다. 실체법, 절차법. 자, 실체법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노동법 분야 있죠. 노동법은 이제 사용자와 근로자의 어떤 권리와 의무 관계를 다루는 것이고 그 사이에 이제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개입돼서 뭐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하죠.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권리 다툼을 이제 노동법이 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노동법만 존재해서는 이 권리 다툼이 해결이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누군가가 제3자, 독립적인 기관이 나서서 그 다툼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둘이서 막 싸우기만 하면 되겠어요? 양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서서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게 이제 쟁송기관이 있는 겁니다. 이제 나라마다 다를 텐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쟁송기관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 행정법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에서 그렇죠? 여기 행정심판이 있죠? 여기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행정기관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3권 분립하시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것은 행정부 속에 있는 거야. 행정부 속에. 그러니까 다소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좀 독립성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자기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는 좀 객관성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소송제도가 따로 있는데 이건 이제 행정부가 아니라 사법부에 소속된 법원에서 담당하는 업무예요. 그렇죠? 독립적인 제3자, 법원에서 이제 법적 분쟁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행정쟁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여기에 그림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도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시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는데, 저는 오늘 많은 내용을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한 2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종로구청에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합시다. 뭘 잘못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 그러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권리투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이렇게 쟁송을 통해 가지고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받으면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러이러해서 이런 방법이 여의치 못할 때는 두 번째로 금전적으로라도 보전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억울하게 영업정지 받아서 그동안 장사를 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돈으로 받아야죠. 그죠? 지금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죠? 돈으로 받아야죠. 그게 사실은 요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목 여기다 그린다고 한다면 손해전보가 되는 거예요. 손해전보.
손해전보 있죠? 네. 그래서 이 손해전보는 크게 다시 두 가지로 나누는데, 국가가 뭘 잘못했을 때 돈,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요. 이제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두 번째는 국가가 뭘 잘하더라도 국민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실보상제도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시험범위에서는 이제 없는 거죠. 그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바로 원상회복이에요, 원상회복. 영업정지 처분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자 이거야. 너네가 잘못 처분 내린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행정심판은 네 세 가지가 있더라. 그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 취소심판. 그리고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소득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 과세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아예 그 처분의 하자가 굉장히 중대하고 명백해. 그럴 때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무효동 확인 심판 이런 거로 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영업 허가 신청을 했는데, 가령 영업 허가 신청을 했는데 공무원이 뭐 몇 개월 동안 그냥 아무 결정 안 하고 방치를 해뒀다.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영업 허가 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의무이행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심판법이라고 있어요. 행정심판법상에 이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아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행정쟁송에 대한 이런 개념적인 책임만이라도 아시면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은 그 주관적 쟁송, 객관적 쟁송으로 나눠지는데 각 개인의 그 법률상 이익이 있어요. 나 개인, 나 자체의 어떤 권리를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떠나서 공익적 차원에서, 이제 행정이라는 것은 법에 적합해야 돼요. 법을 위반하면 안 되지. 그래서 공익적 차원에서 뭔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4.13 총선이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4.13 총선 때 가장 적은 표차로 났던 곳이 인천시 부평 갑구였는데 거기가 26표 차이 나는데 바로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결 났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거는 요거 민중소송이에요. 민중소송. 뭐냐면 이제 그 소송 절차가 위법하다 이거야. 소송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소송 절차가 헌법에 맞죠. 헌법이 정한 절차에 맞고, 그죠? 법이 정한 절차에 맞아야 된다. 근데 틀렸기 때문에 소송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제기하는 게 아니야. 그죠? 그리고 뭐 기관 소송 같은 경우는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막 다툽니다. 서로 해결이 안 되죠. 그럼 결국은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것이 있어. 그럼 지방자치단체장이 뭐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거 제기하는 게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객관적 소송에 속하고요. 대개 소송은 원칙적으로는 주관적 소송이에요. 왜 소송 제기하죠? 억울하니까. 내가 이제 억울하니까 소송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 소송이 원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행정법 분야니까 행정법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관적 소송으로는 이제 크게 어떤 권력적인 국가가 말이죠. 국가가 그 강제적인 권력을 행사해서 내가 피해를 봤을 때는 항고소송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비권력적인 작용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행사하지 않은 가령 뭐 어떤 공법상 계약 관계는 어떤 명령을 내리는 건 아니죠. 그래서 공법상 법률 관계에서 뭔가 이익을 다투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데 대개 경우는 이거죠. 시험 문제에서도 이제 요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결국은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바로 아까 영업정지 처분 받았죠? 영업정지 처분 받으면 그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똑같아요. 여기 무효동 확인 심판 있죠? 이제 소송으로만 명칭을 바꾸면 됩니다. 무효동 확인 소송이 있고. 여기 이제 그 의무이행 심판이라고 되는데 여기는 또 다르죠, 명칭이? 그 이유가, 미안합니다. 자, 보시면, 아까 우리는 3권 분립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행정심판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 그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서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의무를 이행하라 이런 심판을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3권 분립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소송은 법원에서 하는 거죠. 법원에서. 그래서 3권 분립 원칙상 법원이 행정부에 대해서 명령 내릴 수는 없어. 법원이 하는 일은 뭘까요? 단지 행정부가 한 일이 위법하냐 적법하냐 여기에 대해서 그냥 판결 내리는 거야. 판결 내려놓으면은 행정부가 알아서 이제 후속 조치를 해야죠. 그래서 여기 명칭이 이렇게 돼 있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행정부가 내가 가령 영업허가를 신청했는데 방치를 하고 있어. 그죠? 공무원들이 2, 3개월 동안 막 방치하고 있어. 그럼 그걸 법적인 용어로 부작위라고 합니다. 부작위. 가만히 있는 거. 네. 그러면 그러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라는 걸 확인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하는 일은 그저 뭐라고?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이행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건 아직 없습니다. 의무이행 소송은 아직 없어요. 네. 다만 참고로 현재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는데 거기에 의무이행 소송이 들어가긴 들어갔어. 이제 언제 될지 몰라요. 여러분 시험 보기 전까지는 통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요런 체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행정쟁송이란, 자, 결론적으로 이제 그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어떤 작용을 하죠. 아까 전 시간에 우리 노동법 말씀 들으실 때 거기에 분명히 국가가 하는 일이 막 있었단 말이야. 저는 잘 모르겠지만 국가가 하는 일이 있었어. 그럼 국가가 어떤 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그죠? 일정한 기관에다가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다가 그 판정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하면은 그 제3기관이 이렇게 판정해주는 절차를 말해요. 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스터디 가이드북 다 갖고 계시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여기 체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는데, 뭐 문제는 약술령이나 논술령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약술령, 논술령은 별 문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최대한 공부하시면 충분히 쓸 수는 있어요. 목차 구성이 딱 정형화되어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쓰시면 되고, 문제는 이제 50점짜리로 사례형이 또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서도. 그 다음에 25점짜리로 준사례형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간단한 쟁점을.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문제들은 거기 이제 숨어있는 논점들을 최대한 찾아내는 게 관건이다, 이거죠. 출제자는 지금 분명히 출제자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 출제자가 논점을 10가지 잡고 있는데 수험생이 5가지만 썼다. 그럼 점수가 안 나오겠지. 최대한 논점을 잡아가지고 소목차를 탁 만드는 게 여기선 관건이야. 아마 다른 시험도 비슷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처음에 말씀드린 이유는 이 사법시험이 아니라 자, 지금 이 공인 노무사 시험에서 말이죠. 모든 어떤 법적 쟁점을 50점짜리 문제에 전부 물어보지는 않을 거야. 이게 사실은 요게 사례형 문제 구성 요소라고 했죠. 기본적으로 들어갈 내용들이 이거예요, 지금. 원래는 이 쟁송법에 있어서 꼭 들어갈 내용들은 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바로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거 있죠. 어떤 형식의 쟁송 방법을 취할 것이냐, 있지? 이런 내용들을 써줘야 되는 거, 원래는. 그 다음에 이제 집행정지 제도가 있어요. 가령 아까 영업정지 처분 같은 거, 집행정지 잘 나오진 않겠지만, 만약에 영업정지 3개월이 된다. 재판이라는 건 막 2, 3년 걸리거든. 그러니까 재판이 다 끝나면 이미 그 권리구제 시기가 지나버릴 가능성이기 때문에, 가구제 형식으로 집행정지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시험이 잘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과연 소를 제기할. 이번에 그 2016년도 우리 시험에 50점짜리 문제가 소송을 어떤 형식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권리구제 방법을 찾으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어. 50점짜리로. 네, 취소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방법을 논하시오. 이랬어. 그러면 이걸 쓰라는 거예요, 이거. 적법성. 그지? 이걸 하나하나. 과연 무엇을 대상으로 소송 제기할 거냐, 대상. 그 다음에 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으로서 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느냐. 자격이 있겠죠, 대개. 문제에서 자격이 있는 거로 나올까? 틀림없어. 어떻게든 있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소의 이익, 재판을 통해서 어떤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느냐를 쭉 논해줘야 돼. 아니, 재판을 통해서 승소하더라도, 승소해서 뭐하냐? 예? 승소해서 아무 소용이 없는 소송은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죠? 저 사람한테 아무런 이익이 없는 소송은. 뭐, 보통 재미로 하거나 아니면은 소권을 남용해서 제기하는 사람도 있죠? 이거 안 받아준다. 제소기간이 따로 있어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런 게 있습니다. 행정심판, 아까 앞에서 봤던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98년인가 그때부터 임의주의로 바뀌었어요, 사실. 행정심판을 꼭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소송으로 가면 되는데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돼요. 이제 그런 점이 있는지를 찾아내야 된단 말이야. 이런 게 이제 논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가가지고 판사가 하는 일인데 요 사건에서 과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뭘 잘못했느냐. 그리고 판사가 하는 일은 뭐죠? 법원에서 하는 일은 이 처분이 위법하냐, 적법하냐, 이걸 판정해 주는 곳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관이라는 입장에 서가지고 논점을 최대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위법한 쪽으로 가는 문제가 많이 나올 거야. 위법한 걸 찾으라는 문제가 많이 나올 거야. 그럼 막 찾아야 돼요. 이런 걸 이제 잘 쓰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지. 논점을 하려면 행정법에 대한 공부가 많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을 어떤 식으로 나가냐. 판결이 내려지면은 거기에 따라 기속력은 행정청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판결이 내려졌으면 행정청 거기에 따라야죠.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으면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또 영업정지 처분하면 안 되죠. 이게 기속력의 문제고, 기판력이라는 것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판력.
그러니까 형성력이라는 것은 형성력은 제3자도 그 판결의 의미를 따라야 돼요.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제3자 내가 그거는 니네 생각이고 나는 따르지 않겠다 이러면 안 되지. 이게 형성력의 문제입니다. 일단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 공인노무사법의 행정쟁송법은 뭐야? 이걸 전체를 다 물어보기는 버거워요. 그냥 어떻게 다 물어봅니까?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안 켜져. 금년에는 요거 아까 2번 이제 여기 나왔고 그 다음에 그 25점짜리로 사정 판결인가 뭐 나왔죠? 이제 판결의 종료 이게 사정 판결 나왔고 어떤 경우는 판결의 효력으로서 뭐 기판형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은 이게 어느 위치에서 문제가 낸 것이다, 문제가 출제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저기 예상 문제나 달달달 외우고 그러면은 이거는 과락 넘기 어렵습니다. 그지?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정쟁송법은 이제 공식화돼 있어요. 사실 문제가. 그래서 맨날 나오는 게 또 나오고 그래.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작년에는 옆에서 물어봤다가 내년에 뒤에서 물어보고 앞에서 물어보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대신 이제 전체에 대한 모습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저와 같이 공부하셔야 되면 제가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책을 처음에 하실 일은 이제 책을 찬찬히 읽어보시는 거예요. 책을 읽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도 성실하게 들으시고 그럼 큰 행정쟁송법에서 고득점 해가지고 여담인데 마지막으로 여담인데 제가 이제 행정고시 합격했다고 아까 나왔죠. 여기 이제 7과목인가? 요 과목 봤는데 2차 과목 그 논술식이었어. 제가 행정법에서 고득점 해가지고 합격했어요. 이 공인노무사도 마찬가지인데 과목이 5과목이면 4과목이면 전부 고득점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 해마다 그날의 기운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전부 만점 받으면 그 사람 천재지. 근데 이제 분명히 한두 과목에서 뭐라고죠? 홈런을 칠 수가 있어. 근데 제가 이제 행정쟁송법 강사다 보니까 다른 교수님이 또 뭐라고 하실지 모르는데 행정쟁송법에서 고득점이 나올 수 있다고 나는 봐요. 왜냐하면 쉽잖아. 지금 여기에 대해 이해가 돼 있으면 돼요. 여기에 사실은 한 10년, 20년 동안의 기출문제가 여기 다 있어. 사실. 네, 됐습니다. 제가 시간 많이 소비한 것 같으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분투를 빕니다.